과 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골반이 틀어져서 엉덩이 근육은 약해지고 허벅지, 무릎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허리 통증은 이제 현대인의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깊게 들여다보면 단 두 가지 근육의 핵심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운동을 해도 통증이 잘 낫지 않고 재발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근육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좌식 생활을 하다 보니 장요근과 요방형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두 근육의 불균형이 결국 허리 통증을 키우고, 나아가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활 습관과 간단한 관리법만 익혀도 이 두 근육을 충분히 회복시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현대인으로서 똑같이 오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허리 통증은 물론 디스크 증상까지 겪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5년 넘게 꾸준히 해온 방법 덕분에 통증 없이 100kg가 넘는 환자분들도 무리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허리 통증 치료를 안 아프게 잘 한다고 조금 유명한데, 이 방법 알려드리면 원장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허리 통증을 만들고 악화시키는 장요근과 요방형근을 관리하는 핵심 습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바로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4대 근육, 다혈근, 복행근, 횡격막, 골반저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도 늘 강조하는 부분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허리가 안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 병원 현장에선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4개의 근육 약화 자체보다는 장요근과 요방형근 문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즉, 교과서가 말하는 이론적인 핵심과 환자분들이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는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실제 병원에서는 장요근과 요방형근 문제의 빈도가 더 높을까요? 첫째,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장요근은 계속 짧아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허리 앞쪽을 당기면서 요추 전만을 과도하게 만들고 디스크 압박을 심하게 줄 수 있어요. 둘째, 앉아있는 동안 혹은 다리를 꼬는 습관 때문에 요방형근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한쪽만 뻐근하다가 삐끗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 심부 코어 근육이 약해져도 환자분들은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장요근이나 요방형근이 뭉치면 바로 허리 앞쪽이 당긴다, 옆구리가 뻐근하다 하고 체감되는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는 코어 4개 근육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장요근과 요방형근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장요근의 해부학적 위치예요. 장요근은 12번 흉추와 요추 5번에서 시작이 돼서 다리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고관절 굴곡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추 안정화 기능입니다. 몸통과 다리를 연결해서 척추 전방의 안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보행과 자세 유지예요. 앉았다 일어날 때 걷기, 달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능을 합니다. 장요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동영상 공유해 드렸으니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요근이 단축됐을 때는 허리 전만을 증가시켜서 디스크 압박력을 더 증가시켜서 디스크를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긴장됐을 때는 골반 전방 경사를 유도하고 허리 앞쪽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화됐을 때는 골반 안정성을 떨어뜨려서 요추의 불안정성을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요방형근의 해부학적 설명 드릴게요. 요방형근은 장골릉 후방과 장요인대에서 시작이 돼서 12번 갈비뼈와 1번에서 4번 요추의 가로둘기 쪽에 붙어 있게 됩니다. 요방형근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 번째, 몸통을 옆으로 굽히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 골반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보행 시 골반이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지지해주는 역할이죠. 세 번째, 호흡을 도와줍니다. 12번 갈비뼈를 고정해서 횡격막 호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요방형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어서 우측 상단 클릭해 주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방형근이 과긴장하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뼈 옆으로 굽히는 패턴이 굳어버리게 되고요. 한쪽 허리가 뻐근하게 됩니다. 약화됐을 때는 걸을 때 골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중둔근과 함께 체중을 지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요방형근의 연관통으로는 허리 옆구리 쪽과 골반, 심하면 엉덩이와 사타구니까지 연관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요근 상태가 안 좋아지면 허리 쪽에서는 허리 앞쪽 깊숙한 곳에 있는 장요근이 짧아지고 뭉치면 허리가 더 꺾여요. 그러다 보니 디스크가 압박이 심해지고 허리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계속 생기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 중 허리 꺾을 때 앞이 당겨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요근 문제예요. 반대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허리랑 골반을 지탱해 주지 못하니까 사소한 동작에도 허리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별거 안 했는데도 허리가 자꾸 삐끗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딱 이 경우입니다. 장요근 상태가 안 좋아지면 골반과 고관절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장요근이 굳어서 고관절이 잘 안 펴져요. 골반 앞쪽으로 당겨 내려가면서 허리가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허리를 잡아줘야 하는 엉덩이 근육, 특히 대둔근과 중두근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가 약한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체 근육으로는 골반이 틀어지다 보니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당기게 되고 허벅지 앞쪽은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무릎 통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오셨는데 검사하다 보면 무릎도 같이 불편하다는 얘기 진짜 자주 듣게 됩니다. 요방형근 상태가 안 좋으면은 허리와 골반 그리고 갈비뼈와 호흡까지 영향을 줍니다. 먼저 허리 쪽을 살펴보면 요방형근은 허리 양 옆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게 긴장하게 되면은 허리가 한쪽으로만 자꾸 기울어요. 그래서 척추에 비대칭 압박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협착증이나 측만성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왜 나는 항상 허리가 한쪽만 뻐근하지 하실 때 거의 요방형근 문제예요. 골반 쪽을 살펴보면은 한쪽 요방형근이 과도하게 뭉치면 골반이 삐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짧아 보이기도 해요. 신발 항상 한쪽만 빨리 달아요 하는 분들 있죠? 이게 바로 골반 기울어짐 때문이에요. 갈비뼈와 호흡 측면에서는 또 요방형근은 마지막 갈비뼈까지 붙어 있어서 과도하게 긴장되면 숨쉬기가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허리 아픈데 숨쉬면 옆구리까지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들 치료실에서 꽤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장요근과 요방형근 상태가 안 좋아지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골반이 틀어져서 엉덩이 근육은 약해지고 허벅지, 무릎까지 통증이 번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호흡까지 얕아져서 상체 긴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허리, 골반, 고관절, 하지, 호흡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요근과 요방형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가치료, 두 번째로는 강화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근육 문제는 보통 단축되거나 약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화된 근육도 풀어야 하나요? 그냥 강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약화된 근육도 풀어줘야 할까요? 첫째, 약화는 항상 근육이 흐물흐물 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약한 근육도 동시에 뭉쳐 있고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요방형근이 약해서 골반을 제대로 못 잡아주는데
오히려 그걸 보호하려고 더 긴장해서 허리를 뻐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 긴장을 먼저 풀어야 기능이 살아납니다. 근육이 뭉쳐 있으면 수축도 이완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줘야 근육이 정상적인 길이와 장력을 회복하고 이후에 강화 운동 효과가 제대로 올라오게 될 수 있어요. 셋째, 신경근 재교육 효과입니다. 도수 치료나 자가 치료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잘못 굳은 움직임 패턴을 리셋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다시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두근 사례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흔히 알통을 보여줄 때 팔을 쭉 펴놓은 상태에서 힘주면 알통이 거의 안 올라오죠. 근육이 길게 늘어나 있으면 힘을 잘 못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팔꿈치를 굽혀서 이두근을 짧게 만들어 놓고 힘을 주면 알통이 확 빵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즉 근육이 제일 힘을 잘 내는 구간은 적당히 짧아진 구간이라는 거죠. 이 원리가 허리 근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요근과 요방형근이 약해져 있으면 늘어난 상태에서는 골반과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길이를 줄여서 짧아진 상태에서 과긴장 단축 상태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화되어 있어도 긴장돼 있고 뻐근하고 아픈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치료 현장 접근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도수 치료로 근육을 풀어줘요. 과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정렬을 바로 잡아주고 통증을 줄이고 관절 가동성을 확보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재활 및 강화 운동이에요. 균형이 깨진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기능 회복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도수 치료 직후에 이어서 하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정리하자면 약화된 근육이라도 풀어주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풀기만 하고 끝내면 다시 약화, 긴장이 반복돼서 결국 제자리 걸음이에요. 따라서 도수 치료로 이완 및 정렬을 해주고 강화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세트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장요근과 요방형근 자가치료와 기능 회복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에 있는 이 소주병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장요근의 해부학적 위치인 여기 ASIS와 배꼽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3분의 1 지점 쪽이 장요근의 통증 유발점입니다. 이쪽을 소주병으로 눌러주면은 딱 아픈 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세보다 무릎 한쪽을 올렸을 때 더 장요근 깊숙한 데까지 압박이 돼서 더 잘 풀릴 수 있으니까 발을 올려주세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누르면 더 깊숙한 장요근까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픈 지점을 찾고 30초 동안 압박해 주시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장요근은 내장기랑 겹쳐져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장기 손상까지 올 수가 있으니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일반 분들은 마사지로 장요근만 딱 풀기 힘드니 가볍게 풀어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마사지 해주셔야 됩니다. 힙 브릿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요.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양쪽 교대로 10회에서 12회 반복해 주십니다. 포인트는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장요근이 약해가지고 조금 흔들리고 힘드네요. 요방형근 자가치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머리맡과 다리 사이에 베개를 껴서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셀프 테스트 할 때 아파턴 쪽 요방형근을 천장 쪽으로 누워줍니다. 요방형근은 맨 아래 12번 갈비뼈 사이와 골반뼈 사이에 위치한 걸 생각하면서 옆구리 쪽에서 요방형근이 부착되어 있는 요추 가로돌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더 아픈 곳을 찾아줍니다. 아픈 곳을 찾아서 부드럽게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9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아팠던 통증이 조금 덜해지면서 심지어 손가락이 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때가 근육이 풀린 포인트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세게 누르면 요방형근은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효과로는 요방형근이 풀리면서
하면서 허리와 골반 쪽이 가볍고 시원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요방형근 기능 회복 운동입니다. 사이드 플랭크라고도 해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어깨 바로 밑에 두고 팔꿈치와 아래쪽 다리 옆면으로 몸을 지탱해 줍니다. 상체와 하체를 곧게 펴고 골반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 주세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복부를 당겨 복압을 유지하면서 호흡을 해줍니다. 처음엔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목표로 삼고 익숙해지시면 점차 30초에서 1분까지 시간을 늘려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즉 허리가 아래로 꺼지거나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깨 위치는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게 귀와 어깨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거나 과하게 들지 말고 편하게 정면을 유지해 주세요. 숨을 참으면 허리에 부담이 또 생기니 호흡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계속 쉬어주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골반 들어 올릴 때 복부와 옆구리, 엉덩이가 동시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하고요. 중둔근과 요방형근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골반이 아래로 무너지지 않게 들어 올리는 힘을 의식하면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이 힘드시면 초보자 버전도 있어요. 초보자 버전은 무릎을 굽혀 무릎 아래쪽으로 바닥을 대고 실시해 주시면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우실 거예요. 사이드 플랭크는 단순히 옆구리 운동이 아니라 요방형근과 중둔근을 동시에 강화해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핵심 운동이에요. 주의사항만 지키면 허리 통증 예방과 체형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요근과 요방형근은 풀기만 해도 시원하지만 그 상태로 두면 또 다시 뭉칩니다. 반드시 자가치료로 이완해준 상태에서 기능 회복 운동을 세트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가치료와 운동법을 꾸준히 하면서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 하체 전체가 다 안정되고 가벼워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장요근, 요방형근을 아무리 마사지하고 운동해도요, 일상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금방 다시 뭉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도 엄청 중요해요. 첫째, 앉는 습관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장요근은 짧아지고 요방형근은 불균형이 심해져요. 의자에 앉을 땐 허리를 세워서 엉덩이 끝까지 붙여주시고 다리 꼬는 습관은 꼭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두 번째, 서 있는 습관.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있으면 골반이 금방 삐딱해져요. 양발에 똑같이 체중 분산을 하는 습관을 길들여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걷는 습관. 팔자걸음 뒤뚱뒤뚱 걷는 거, 이거 다 엉덩이 근육 안 쓰고 요방형근만 과도하게 쓰는 겁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걸어야지 허리와 골반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넷째, 수면 습관입니다. 엎드려 자면 장요근이 계속 단축됩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주면 골반 틀어짐을 막을 수 있고, 바로 누울 땐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두면 허리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운동 습관입니다. 아침에 기상 직후 그리고 퇴근 후에 1, 2분 정도만이라도 런지 스트레칭, 장요근 스트레칭이죠, 과 요방형근 옆구리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덜 뭉칠 거예요. 오른쪽 상단 위에 헤드 스트레칭 포함된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버드독과 데드버그와 같은 간단한 코어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요근은 쉽게 짧아지고 요방형근은 쉽게 과긴장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치료실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앉는 습관, 걷는 습관, 자는 습관까지 고치는 게 진짜 치료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내 허리 건강을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장요근과 요방형근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들었다고 해서 당장 허리 통증이 싹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행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구나 하고 영상만 보고 끝내면 솔직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복습을 안 하면 실력이 안 느는 것처럼 운동과 관리도 직접 해보고 몸으로 익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었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바로 실천한다면 그게 여러분 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 꼭 한 가지라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 무려 90%는 장요근과 요방형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근육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장요근과 요방형근은 단순히 뻐근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방치하면은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과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9년차 도수치료사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사실 일반인 분들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일 거예요. 그러니 영상만 보고 좋은 정보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실천해서 여러분 몸에 직접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상이 진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허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허리 때문에 힘들어하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허리 통증의 진짜 범인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영상들 놓치지 않고 꼭 통증에서 해방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또 누군가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